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하네요. 정말 가을 남자가 돼서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버클리 아카데미 근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이번 시기에 이제 내셔널 세미 파이널리스트 그렇죠.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해 저희 학생들이 70명 이상이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됐어요. 와,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네. 이제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이제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 애플리케이션 그런 거에 이제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됨으로써 그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장학금도 타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가장 먼저 버클리 아카데미를 시작한 어스틴에서 명문 하이스쿨인 웨스트우드 하이스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요. 네, 매년 저희가 이제 트래디션이 반 이상 거기 근데 이번 해에는 또 그 학교가 텍사스 전체에서 넘버 원으로 이제 73 네. 이 정도의 학생들이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에밀리용 원장님 모교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와, 더 또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플레이노 지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좋은 결과 보고 있는데요. 플레이노에서도 나왔나요? 네, 여러 명이 이제 텍사스 전체에서 많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런 좋은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 세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뿌듯하시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굉장히 축하드릴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장님, 내셔널 메리트 스콜러십의 이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것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요? 네, 이제 내셔널 메리트라고 이제 프라이빗 엔티티에서 이제 스콜러십을 주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단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원서를 넣으려고 거기서 돈을 받고 싶으면은 네. 이제 PSAT를 통해서 그 스테이트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520점인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 한 1,480, 1,490점 정도 나와줘야 예, 거기 상위 1%에 그게 되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상위 1% PSAT에서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널스가 되면은 돈도 나오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도 세미 파이널스가 됨으로써 좋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UTD나 뭐 UT 안에서도 세미 파이널리스트한테 스콜러십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학생들을 모으고 싶어해요, 대학교들도. 왜냐면은 우리 학교는 프레시먼 클래스가 이만큼의 숫자들이 세미 파이널리스트였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걸로도 좋은 대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쉽게 생각하면 미국 내 최상의 장학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AT 잘 준비해서 PSAT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 이렇게 PSAT 점수만 가지고도 이 좋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SAT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가득한 가을 학기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요. 요즘에 또 학생들 대학 원서 지원 기간이기 때문에 12학년 학생들이 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토픽도 그거에 대해서긴 한데요. 네. 예, 이제 또 마감일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금에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또 이제 보통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자급받아서 일찍 시작하거나 그러는데 예, 이번에는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벌추얼로
그렇죠. 배우다 보니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옆에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좀 우라통이 터져갖고 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믿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막판에서 이제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올해만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은데요. 사실 12학년 학생들 주변에 그 시니어들 서로 정보 교환도 어느 정도 되고 조금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얘기 때문에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다 집에서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급함 그런 마음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SAT도 무소식이 희소식인 건가요? 네, SAT도 캔슬되고 막 이러다고 뭐 옵션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매일매일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나 이런 데드라인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지금 뭐 이미 준비를 거의 다 완료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때문에 입시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이 가장 좋은 또 버클리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들이 속해져 있는지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하게 되는지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대입 준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100년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나 그런 상위권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붙은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해서 다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뭐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레sume, 뭐 인터뷰 프랩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세이인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드리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사실 입시 정말 준비하는 시니어 친구들 이렇게 듣잖아요. 그 전에 먼저 좀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이 듣는 프로그램이 바로 전 단계인 스텝스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이것도 역시 많이 찾으신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츄에이션이 이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 학생들도 좀 답답해하고 네. 이제 부모님들은 더 답답하시고 그래서 이걸 좀 가이드해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그 학생 목표에 따라 그럼 시기에 맞춰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또 그거를 찾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그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든든한 게 발등에 불 떨어져도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이비리그 같은 상위권 대학에 지원해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잘 준비하고 또 원서를 어떻게 또 포장하고 보여주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나요? 그 스텝스 프로그램이야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좀 여유가 있지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지금 들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원서 데드라인이 아직 있으니까 그거를 좀 시간을 빨리 이렇게 쓰셔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뭐 패키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울리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뭐 그 시기적으로 내가 지금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라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더 좋고 스텝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예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미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네, 목표가 크면 클수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프리벤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러면은 9학년 땐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10학년 가기 전에 뭐 이런 학업을 들여야 되며 뭐 그리고 11학년 때 뭐 이런 extra curricular에 involve 돼야 되고 뭐 상을 이런 거를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딱 원서 넣을 때 막상 넣어야 될 게 없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데도 지원을 할 수가 어렵게 되죠. 그렇네요. 역시 미국 입시는 조금 더 입체적이기 때문에 당장 그 전날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미리 그림을 그리고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포장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또 전문성 갖춘 학원에 이렇게 맡겨서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버클리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수업이 그래도 지금 저희가 반년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어느 과목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보다 온라인에 막 감이 없어서 우왕좌왕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필요를 알고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버추어 이거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은 버추얼로 적응을 잘 해서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적응을 잘 못해서 지금 자기의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그 감을 잃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모티베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과목이나 이런 거를 또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와줘야 이제 나중에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 타격이 없거든요. 특히 평소에 온라인 클래스 말고 이전에 굉장히 잘해오던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그 버추얼 러닝에 적응하지 못해서 성적이 떨어진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나 이제 어떡하지? 막 내신 성적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버추얼로 가서 점수가 떨어지니까 나는 이런 학생이 아니라 이런 학생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좀 깎아내는 그렇죠. 학생들도 있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보충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것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이제 나중에 그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갈 수가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버클리 아카데미인데요.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또 방치해두게 되면 대학 입시에 직접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지금 소개해드린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스텝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 어떻게 보충되어져야 되는지 또 전문가가 진단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전화번호 972-515-0330 972-515-0330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도 갑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프로그램은 Berkeley, BERKELEY 넘버 2입니다. 숫자 2, 아카데미, academy.com으로 가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준비하신 정보가 또 원서와 마무리 단계에 관련된 토픽이죠.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11월 1일 날이 early admission, early decision 데드라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원서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토픽을 갖고 왔어요. 네. Early Admission 마감이 11월 1일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Early 원서 체크리스트 오늘 체크해 보시면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는지 오늘 들으실 텐데 Early Admission 그러니까 Early Admission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regular decision이 있는데 regular decision은 그 데드라인이 나중에 있어요. 보통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있는데 네. 그 이 early action, early application 이 단계는 이제 조기 지원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11월 초에 이렇게 원서를 마감해서 넣으면은 12월 달 그때 통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regular decision을 한다 그러면 이제 3월 말 아니면 4월 달에 이렇게 통보가 오는데 이렇게 early admission 이쪽으로 가시면은 12월 달에 통보가 와서
더 일찍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early admission이 중요한 거고 또 합격률도 조금은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진짜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early로 지원하는 거에 따라 보면은 이제 대학교 측에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진짜 관심이 많다 이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뽑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뽑는 것도 하지만은 이 학생이 그만큼 우리 학교를 원한다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demonstrated interes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항상 이제 네. 대입을 썸 타는 걸로 이렇게 맞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먼저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그걸 더욱더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한다든지 한참 말을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너 좋다라고 먼저 다가오면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생각해서 대학에서도 먼저 고려를 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early admission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regular decision admit percentage보다 2배 아니면 3배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승산이 있네요. 그래서 네. 잘 준비만 하면 early admission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먼저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 early admission 그 마감일에 좀 유형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early action이 있고 early decision이 있는데 와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많이 confuse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early decision은 합격이 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요.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돼도 그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early decision은 빼박이네요. 소위 네. 말해서 내가 가기로 했으면 합격을 했으면 반드시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것. 네, 그래서 네. early decision이 합격률이 좀 더 높죠.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이 학생을 뽑으면은 무조건 이 학생은 우리 학교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early decision을 하면은 그래서 합격률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early action은 그 의사 표현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찍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의 그 통보를 받고도 그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마다 우리 학교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정해라 하는 이제 데드라인이 있기는 한데 다 다른가요? 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early action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되면은 다른 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보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이 학교로 가겠다 하면 그렇게 통보를 하면 되고요. 이제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되면은 다른 학교에 있는 원서들을 다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가져와요. 다시 빼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이 학교는 early action만 하고 이 학교는 early decision만 한다라는 게 딱 나뉘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학교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early action도 할 수 있고 early decision도 할 수 있는지. 네, 보통 이제 학교들은 이제 early decision 아니면 early action이에요. 두 가지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지만 또 early action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arly action만 있는 학교들도 있고 뭐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single choice는 그 학교만 early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선등록을 네. 먼저 결정을 하는 걸요. 네. 그러면 early action에 해당하는 학교는 어디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예일 그런 학교들이 속하고요. 네. 이제 early decision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라이스가 early decision 학교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가 early action인지 early decision인지 그것도 눈치 싸움에서 정말 정보를 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네요. 왜 조심하셔야 되면은 early decision을 여러 군데 했다가 다 합격이 되면은 몸이 2개, 3개 아닌 이상은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크리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예.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학교는 딱 한 학교만 정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게 가야 돼요. 규칙이에요? 네. early decision은 내가 딱 하나만 정하고 early action은 여러 초이스를 할 수 있네요. 네, 근데 이제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면은 딱 한 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하죠. 와, 그렇군요. 원장님 머리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머리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맞춰서 모든 변수에 다 맞춰서 그리고 또 그 학생에게 맞춰서 그 학생의 전공, 가고 싶은 전공까지 맞춰서 플래닝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내가 진짜 이 학교를 가고
싶은 건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학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early decision을 하든지 뭐 regular를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굳이 early decision을 안 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기의 시츄에이션이나 그리고 자기의 찬스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학교들을 정하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early decision, 어느 학교를 early action 이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early decision을 위해서 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요. early로 지원하면 장학금 기회가 더 많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뽑히면은 무조건 우리 학교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장학금이 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need based 장학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merit based 장학금이 있거든요. 네. 그건 그 학교가 이 학생을 얼마만큼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높고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무조건 우리 학교로 온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돈을 더 이렇게 장학금을 더 줘서 이 학생을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덜 financial aid를 merit base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자기의 찬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early 원서가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arly admission 유형을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원 방법이 또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요? early application, early deadline application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제 early 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서는 이제,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regular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데드라인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rolling admission이 있는데 rolling admission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하면 더 좋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합격률도 높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높은 이 early admission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SAT와 ACT를 언제까지 점수를 낸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감일 날 그 전에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1일 거를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시험이나 이런 거를 10월 달에 다 끝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안으로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 혹은 그 전에 봤던 거랑 비교해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early admission에 임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이 뒷부분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에세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세이에 대한 내용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원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려서 한 번 더 이 early admission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네. SAT 같은 부분도 이제 특히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해놓은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런 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세이를 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네. 리스트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드라이해.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입학 사정관들이 하루에 보는 애플리케이션이 60개에서 80개인데 그 에세이도 그 원서마다 3-4개가 될 텐데요. 그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정말 더 감흥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럼 스토리텔링이나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해서 자기의 그런 요약을 해서 주면 고맙고 또 그 입학 사정관의 생각에 남게 되죠. 그렇군요. 인상적인 그 느낌을 남기면서도 내 스토리를 잘 풀어나가서 표현을 하는 것 중요하고 너무 팩트 나열의 에세이는 자제하라라는 그런 조언이셨습니다. 오늘 early admission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early admission과 관련된 정보를 주셨는데요. 체크리스트 하나씩 또 점검을 하시면서 합격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나 이번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수도 10월 안에 빨리 준비를 하고 early admission에 한번 지원해보는 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또 드리고 싶고요. 학부모님들도 모든 early admission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 또 혹시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스스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클리 아카데미에 꼭 문의하셔서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 상담이 중요한 때입니다. 전화번호 972-515-0330번이고요. 그리고 또 Berkeley, BERKELEY 숫자 2 academy.com으로 오셔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픽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이 그 에세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루트로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오후 1시 반에 또 제임스 원장님 나오시는데요. 또 한창 바쁠 때시니까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얼리 어드미션 도전하는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기도 시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뒤처진 학생들도 있고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번 해 입시가 다른 해 입시보다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가이드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네.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